우리나라 안보가 위협을 받던 시대가 또 박정희 정부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이란 엄청난 공이 있지만 독재를 했다라고, 또 사람도 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독재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신헌법 들어봤을 거예요. 유신 독재 체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독재자라는 낙인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선생님이 정리한 학습지 자료도 나가겠지만 간선제를 채택을 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 선발 집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는데, 이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99.9%로 당선이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본인을 뽑을 사람들을 통일주체 국민회의 임원으로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었던 거죠. 임기 6년이고 맘만 먹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칩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것은 긴급조치권이라 해가지고 본인을 비방하거나 좀 헌법 체제에 좀 저해가 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긴급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국회도 장악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보통 추천했었다라고, 유신정의회라는 국회의원으로 유정회라고도 하죠. 3분의 1을 행정부 대통령이 장악했었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 상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신 독재 체제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죽을 고비를 뭐 5번 넘겼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크게 기억하는 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였는데, 어떤 선거 유세, 국회의원 선거였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탄 선거유세 차량에서 본인이 타고 간 차량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트럭이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크게 다치게 되는데, 보통 김대중 대통령 다리를 좀 쩔뚝거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거 가지고 비아냥된 사람도 있는데, 이때 다리를 쩔뚝거리게 된 이유가 이때 어떤 트럭이 의도적으로 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한번 크게 다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를 쩔뚝거리는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지요. 자, 두 번째는 이때예요. 유신 체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접하면서 국내에 있었던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좀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하들이 일본에 있는 김대중 씨를 납치를 해갑니다. 호텔에 있던 김대중 씨를 납치를 해서 배에 태워서, 원래 계획으로는 바닷속에 수상시켜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은 가려져 있고 손발은 묶여 있고 바닷소리는 들리고 본인이 바닷속에 빠져 죽을 거로 이렇게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위쪽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풀려났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첩보가 이런 부분을 알고서 박정희 정권에 압력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일본에 납치당해서 유신에 저항하다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게 되었죠. 세 번째는 뒤에 배우겠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죠. 그 바로 직전에 전두환 이제 권력자가 신군부라고 하죠. 전두환을 위시한 군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해서 김대중 씨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지요. 그래서 보면은 김대중 씨는 뭐 교통사고로 의도적인 트럭 돌진해서 한번 죽을 고비 넘겼고, 유신헌법에 저항하다가 납치당해서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했었고, 세 번째로는 신군부에 또 밑보여서 내란 선동죄로 의해서 모함을 씌워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개헌, 유신헌법이 독점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을 위한 100만인 서명을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준하 선생님인데, 장준하 선생님은 참고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국 광복군에서 활약했던 독립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밉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헌법 청원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하다가 갑자기 산에 올랐는데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떠들어서 죽었다라고 알려져요. 실족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족사. 발을 헛디뎌서 죽었다라고 알려졌죠. 근데 몇십 년 뒤에 나중에 그 사람 유골을 꺼내서 머리 두 격으로 봤더니 여기 지금 자료화면처럼 이쪽에 한마 비슷하게 망치 같은 걸로 맞은 흔적이 누가 봐도 명확히 있죠. 그래서 타살된 걸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과연 누가 죽였을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유신 체제에 저항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일고 있지요. 하지만 확실히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당시 때 유신 체제에 저항했었다라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때 또 유신에 좀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간첩 활동했다라고 고문 속에서 사인을 하도록 강요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스스로 사인을 하고 요걸 근거로 바로 그냥 사형을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강요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졸지에 간첩으로 등갑이 되고 목숨까지 날아갔었던 이 사건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유신에 저항하다가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3일 민주구국선언이라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명동 성당에서 미사 중에 또 재하 인사나 김대중 씨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걸 3일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부마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부마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YH 무역 사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일하던 여 직원들이 그 당시 야당 사무실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데 야당 사무실에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이 와중에 몸싸움도 있게 되고 또 몇 명이 사상자를 낳게 되면서 그 당시 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 씨가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씨를 야당 총재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김영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 경상도에서 총망받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를 국회의원직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명한다는 것은 경상도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일이 분명했었죠. 그래서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박정희 정권에서 군인을 풀어서 이 시위를 진압을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경우는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할 것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김재규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보부장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뭐 강경하기보다는 좀 온건한 대처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면에는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정보부장 사이에 어떤 권력 다툼도 내면에 깔려 있었다고 하고 또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공정동이라는 안가에서 차지철과 김재규, 박정희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 역사에서는 1979년 11.6 사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어떤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정권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8년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경제 어떤 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나요? 저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서독의 어떤 경제 성장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급성장한 경제 성장을 표현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인기와 어떤 공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반면에 유신헌법 체제로 대표되듯이 박정희 정권이 절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독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과 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을 인정을 해서 존경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 어떤 의견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본인만의 가치 판단을 해야지 어떤 특정 어떤 지향에 이렇게 너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과를 명확히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살펴보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